저번 편에서는 중앙은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편은 우리나라의 화폐편입니다. 우리나라 선조들은 어떤 화폐를 사용했을까요? 너무 멀리 가지 말고 삼국시대부터 알아봅시다. 백제 고구려 신라가 치열하게 경쟁하던 삼국시대는 농업과 상업이 점차 발달하던 시기였습니다. 이때 우리 조상들은 쌀, 조, 보리 등의 곡물과 모시, 비단 등의 견직물, 마직물 등을 나라의 세금으로 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곡물이나 농기구 등 실제 사용이 가능한 물품들을 화폐로 사용했습니다. 또 금, 은, 철 등의 금속 화폐도 사용했다고 전해지는데요. 구체적인 기록이 없어 자세한 내용은 알 수는 없지만 당시 금속 화폐가 많이 발전했던 중국에서 각 시대의 돈이 흘러 들어왔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삼국시대까지는 각종 물품들이 화폐의 역할을 하고 있었고 금속 화폐는 시중에 보급이 되기는 했으나 소수 귀족들의 재산 축적 용도로만 쓰이고 백성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많이 쓰이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삼국이 통일된 이후 고려 초기에는 삼국시대와 똑같이 물품이 화폐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996년 성종이 건원 중보를 주조하면서 나라가 정책적으로 화폐를 만들어 시중에 유통시키게 되는데요. 화폐를 발행하여 일반 대중이 사용하도록 하게 함으로써 돈에 대한 지배권을 국가가 장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일반 백성들은 동전의 가치를 믿지 못해서 동전보다는 기존처럼 곡물과 옷감 등을 화폐로 계속 사용하겠습니다. 1097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숙종은 해동통보를 만들어 다시 시중에 유통을 시켰습니다. 이후 은 한 근을 한반도 모양으로 만든 은병, 은 덩어리인 쇠은 등도 금속 화폐로서 시중에 보급이 되었는데요. 이 금속 화폐들은 대부분 귀족이나 상류층에서만 사용이 되었고 이후 고려에는 원나라의 영향으로 원나라 종이 지폐인 보초가 국내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보초는 금, 은 등의 귀금속과 함께 국제 무역 결제 수단으로 사용이 되었으나 이후 원나라에서 부족한 재정을 충당하려는 이유 때문에 대량으로 찍어내다 보니 가치가 폭락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보초는 고려 말 즈음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게 되었고 일반 백성들은 여전히 곡물, 옷감 등의 현물을 화폐로서 사용하였습니다. 조선 초기 태종과 세종은 세금을 걷어 왕실의 재정을 풍족하게 하고 중앙 집권 체제의 강화를 위해 우리나라 최초의 종이 지폐인 저하를 비롯하여 동전 화폐인 조선통보, 십정통보를 만들어 시중에 공급하였습니다. 세종대왕도 일반 대중들이 동전을 널리 사용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많은 업적을 남긴 세종대왕이었지만 동전 보급에 있어서는 실패를 했습니다. 당시 조선은 농업 기반의 자급자족 사회였고 상업이 그리 발달하지 않은 상태여서 동전보다는 실제 사용이 가능한 물품들을 더 선호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세종은 동전을 사용하지 않는 백성을 처벌하기도 했는데요. 그 내용이 매우 엄했습니다. 동전을 사용하지 않고 물품으로 거래하는 자는 곤장 100대를 치고 수군에 입대를 시키고 전 재산까지 몰수했습니다. 당시 화폐를 사용하지 않은 세종의 의도는 매우 좋았으나 실제 백성들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정책이었고 지키지 않는 자는 엄한 벌로 다스리니 일반 백성들의 불만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결국 세종은 저화와 동전을 사용하겠다는 화폐 개혁을 포기하였고 일반 백성들은 다시 물품을 화폐로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6세기 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으킨 임진왜란으로 인해 조선은 초토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전쟁 때문에 줄어든 인구가 회복되기 시작했고 이때 늘어난 인구로 인하여 상업도 발달하게 됩니다. 당시의 곡식, 옷감 등의 현물 화폐는 이 상업의 발달을 따라가지 못하였고 이 때문에 일반 백성들은 많은 불편함을 겪게 됩니다. 결국 나라에서 인정하고 가치가 일정한 공식 화폐가 필요하게 되었고 1678년 숙종은 상평통보를 만들어 일반 대중에게 널리 보급하게 됩니다. 이후 이 상평통보는 국가가 인정한 유일한 화폐로서 조선 말기까지 사용하게 됩니다. 이 상평통보, 즉 금속 화폐의 보급으로 인해 일반 백성들의 생활이 많이 바뀌게 되는데요. 소장료나 임금을 쌀이나 옷감 등의 현물 대신 동전으로 받게 되고 토지, 노비, 가옥, 가축 등 시장의 다양한 물품들이 동전으로 거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1720년대 이후에는 한반도 전역으로 널리 퍼지게 되는데요. 화폐로 품삯을 받는 임금 노동자가 많이 생겨나면서 이윤 추구를 위한 상업적 농경이 널리 퍼지게 되었고 그러면서 고리대금업자, 부패를 일삼는 탐관 오리들로 인해 몰락하는 농민도 다수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산이나 들로 도망쳐서 도적대가 되어 반란을 일으키기도 하였는데요. 이처럼 화폐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 변화 때문에 기존의 도덕과 사람들의 가치관이 많이 변하게 됩니다. 양반 족보도 돈 주고 사거나 선비도 글 공부로 관리가 되기보다는 상인이 되어 돈을 버는 것을 더 선호하게 되는 사회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중세의 봉건적 사회 질서를 붕괴시키고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역사적 요인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재밌으셨나요? 다음 편에는 대한제국과 일제강점기 시대의 화폐를 알아볼 거예요. 여러분 안녕.